김건희 씨가 오늘 예정 시간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오전 10시 13분쯤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출석 현장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을 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시 11분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구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과 함께 나타났고 이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K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특검 그리고 경호 인력의 협의하에 이 외부에서 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취재진들이 양쪽으로 위치한 건물 입구를 통해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층에서 현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탔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질문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남편과 달리 국민께 사과의 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 도달을 하면서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포토라인에서 촬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경호 인력이 옆에서 포토라인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과 특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질문을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조사실로 향했는데 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런 감흥은 없는데 저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진짜 교차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윤건희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대선 때부터 김건희의 학력, 허위 학력, 경력 조작 의혹부터 해서 사과 있었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제 아내가 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또 거짓말해서 지금 그것도 수사받고 있고. 그래서 그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들고 명품백 받고 박절하지 못해서 박절하지 못해서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 지금 수사받고 있는 16가지 혐의들 다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이 구구절절 여기까지 와가지고 작년 7월에는 검찰이 폰 반납 특혜 조사까지 가고 9월 달에는 마포대교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그다음에 내란 이륵 비상계엄 일으키고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지금 비상계엄 했다라는 거. 이 정권의 시작과 끝은 김건희였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포토라인 세우는 게 사실은 이제 여사가 헌정사상 그것도 있지만은 한 시대 그러니까 요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이 포토라인 이렇게 세우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수사 좀 받아라. 이거 나중에 가면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 대통령일 때 수사 받는 게 싸게 막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섰다라는 거는 결국은 권력 사유화 그리고 어떤 최고위층의 부정부패 그리고 국정농단의 종언이다. 그리고 정상국가로 가는 시작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지금 그 입장이 간략하게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남편과는 달리 그래도 사과는 어쨌든 했네요.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맨날 김건희 여사가 정무감각이 있다. 근데 정무감각은 개뿔 1도 없는데
그게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니까 정부 감각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나으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정말 불행인데 그 작년 9월에 마포대교 그것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총선까지 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포대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보수층도 다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뭔데 막 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니까 정부 감각에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진짜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니까 그나마 있어 보이는 거고.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오늘 굉장한 예지력.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김건희가 어떻게 할 거냐.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올 거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얘기할 거다. 수사의 디테일에는 얘기 안 하고 특검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 다 맞추셨네요. 다 맞췄어요. 어떻게 패션까지. 네, 패션까지. 김건희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이게 예전에 허위 학력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그런 류의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예전에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낼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겸손한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장관 임명하는 것도 개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니까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뒷얘기로 나올 정도로 모든 권력을 다 본인이 독점하려고 하고 명태균이 얘기했잖아요. 대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권한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 그거는 하긴 해봐야 되지만은 그 정도로 권력욕이 강한 여자지만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데 앞뒤가 다르게 조금. 근데 예측 가능해요. 다 그것도. 네. 안 그래도 미라클님도 참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아까 그 기자회견,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기자회견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약간 레토릭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아폰은 왜 썼냐. 한라봉님. 제재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어나더 목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범죄 혐의가 어떻게 20개는 20개가 넘냐라고 지적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사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면 뭐 특검팀은 티타임 없이 10시 23분부터 대면 조사했다고 하고 11시 59분에 종료를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1시에 다시 조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많은 혐의 중에서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시간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3부 뭐 이것도 있는데 가장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한 거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순서대로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대선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종호가 어제 구속이 됐는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가 뭐 지금 3부도 체크했고 그리고 임성근 구명운동도 하고 뭐 그 외에 온갖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파는 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거는 공범으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금방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이미 수사가 워낙 많이 되고 증거가 많이 나와서 명태균 공천 개입도 뭐 워낙 이제 검찰이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할 거는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될 거고 아마 가장 핵심은 통혜교 건진법사 이쪽 라인이 지금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특검이 새로 밝혀낸 내용이 많잖아요. 이 앞에 거는 검찰이라든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묻혀가지고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 묻어버리고 그런데 이거는 이 건진법사 이쪽 통일교 쪽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굵직굵직하게 하고 다시 이제 소환 조사를 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하면은 그때는 뭐 이제 3부도 얘기하고 이것도 다른 것도 좀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 측이 원하지 않아서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술을 최대한 하겠다.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휴식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조사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건희 측이 얘기를 한 게 다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이미 몇 달 동안 최소 반년 아니면은 탄핵된 뒤에 3개월 동안 증거 인멸할 거는 다 인멸하고 조작할 건 다 조작하고 입 맞출 거는 다 맞췄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얘기를 할 거야라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특검은 뭐 김건희의 자백으로 뭔가를 이거 얻어내기는 어려우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겠죠. 그리고 뭐 우울증 치료 받아서 뭐 휴식 시간 보장해야 되면은 뭐 보장해줘야죠. 저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또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불러서 계속 조사하고 오늘도 뭐 지금 점심 1시까지 지금 점심시간 주는 거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여러 번 부르면 되고 제 느낌으로는 이달 말에 구속시킬 것 같아요. 이달 말이요? 예, 이달 말에 여러 차례 부르고 일단 8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고 제 느낌은 어쨌든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인데 아마 넷째 주 정도에 어쨌든 구속을 한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저지 20일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조금 더 구속하기에는 좀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구속하고 조사해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다이어리에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과 점심 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요 한두 달 후에 그러니까 2022년 2월에서 3월에 권 의원이 한 총재가 기거하는 그 경기도 가평에 천정궁을 2차례 방문했는데 한학자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그리고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이거 한겨레 거 읽으면서 이게 장난 아니게 되겠구나. 지금도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억 원 받은 거. 그거는 윤영호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권성동한테. 그거는 2022년 1월이고요. 지금 저 큰 절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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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자, 그러니까 권성동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건진도 기도만 해도 1억씩 받고 몇 억씩 받는데 1억 받으면서 무슨 뭐 절을 했겠어요? 한학자한테. 큰 절을 했다면 예. 그 돈에 이제 이게 좀 크기가 남다르다는 걸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1억 받은 거는 윤영호가 찾아와 가지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여기 이 바닥에서 익숙한 거지. 그런데 큰 절을 해야 됐고 쇼핑백에 돈을 받아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선 자금이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떼기 옛날에 2004년에 그 수사 그 한나라당 했던 차떼기 같이 생각. 물론 수백억 단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쇼핑백에 들어가는 게 가득 채워도 그러니까 보통 사과 상자에 5만 원권에 가득 채우면은 보통 그러니까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그거를 두 번을 받았으면은 거의 10억 가까이 통일교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거를 혼자 다 먹었냐 권성동이. 이미 그러니까 뭐 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앞에 먹은 거 1억은 권성동이 썼을 테고 뒤에 받은 거 이거는 대선 캠프로 갔겠구나. 그래서 그 돈을 어디로 간 거냐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한 거냐. 물론 선거에 썼을 수도 있고 인마이 포켓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가 될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국힘 전체로 수사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나 돈이 컸으면은 저를 넙죽했을까 전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5선 의원이 그때 뭐 4선이었겠죠. 넙죽 절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 돈을 받아왔다. 참 대단하네요, 진짜. 지금 윤 전 본부장 진술 보면 그 저 샤넬 가방을 어디서 줬는지도 건진한테 어디서 줬는지도 장소가 특정이 됐잖아요. 사실 그 천정궁 옆에 있는 곳에서 줬다 이렇게 장소도 특정하고. 지금 목걸이가 이제 그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실물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제 건진에 붙여서 목걸이 의혹까지 같이 수사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라프 목걸이가 이제 그 장소가 이제 특정이 된 거죠. 샤넬 가방을 준 게 장소가 특정이 샤넬 가방이군요. 아우 헷갈려 죽겠어요. 뭔가 많이 갔어요. 뭐가 많이 갔어. 샤넬 가방, 뭐 그라프 목걸이.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김건희의 뇌물 뭐 혐의로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대가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뤄지느냐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니까 뭐가 오갔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그 해외에서 600억대 도박을 했다라는 그거의 수사를 이제 상황을 전해주고 그거 무혐의 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무혐의 났는지는 더 파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 ODA 이게 지금 오늘 중앙일보도 나왔는데 락천 선생 네. 김충식 이제 저기 장모 최현순 씨랑 그 주소도 같이 썼던 그 락천 선생의 그 수첩이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2024년 4월에 정땡땡 비서 그리고 김건희 12시 캄보디아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거 일정란에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비서는 그 비서실장 2인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학자의 비서실장 그 통일교회 2인자인데 그들이 만났다라는 거고 한 달 뒤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오고 또 캄보디아의 ODA가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김건희가 이때부터 자숙하고 있다가 활동 재개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송민정님은 디올백은 별게 아니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여담이지만은 왜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게 왜 자그마한 파우치였는지. 그러니까 한 300만 원짜리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받은 게다 뭐 억대 뭐 가까운 거 막 이런 거 봤는데 뭐 이게 무슨 가방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목숨을 끊은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김정국장. 디올백 수수 사건 실무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유서 형식으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에 유족이 공개를 했습니다. 법과 논리의 무게보다 양심의 무게가 더 크다는 교훈을 모든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둬야 된다.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한다. 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본인한테 나한테 보내는 카톡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보낸 건 아니고 아마 누구한테 보내려고 아마 써놨던 것 같은데 나한테 보내는 카톡으로 나와의 채팅방에 적혀있던 내용을 유족들이 이제 숨진 뒤에 발견을 했는데 이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를 보류해 오다가 일주기 앞두고 이제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안타깝죠. 예, 이분은 국민권익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국민권익위가 만들어지고 어떤 기틀을 잡고 이런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자기가 국민권익위에 일한다는 거예요. 반부패 공부도 그쪽으로 하셨던 영국에서 아마 유학을 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부패 전문가였죠.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처참하게 본인이 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한 거잖아요. 아 진짜 김건희의 죄악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그냥 단순히 부정부패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서 다 비틀고 왜곡하고 압박해가지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검찰 이원석 그 특수부에 윤석열의 부하였던 이원석 송경호 다 날려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검찰 다 완전 망가뜨렸지. 감사원 감사하는 거 다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그 사저 관저 그 공사 의혹 같은 거 감사원도 다 바보로 만들었지. 권익위도 이렇게 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김건희가 얼마나 이 정권의 해악이었고 처음과 끝이라는 게 정말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죄하는 게 역사를 바로잡는 거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싶기는 한데 좀 이제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좀 밝혀내는 게 또 특검의 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양원에 장기 요양급여 비용이 14억 넘게 부당하게 챙겼다고 이미 판단이 내려졌고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지금 행정처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요양원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남양주 그 관계자의 말을 뭐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왜 관심이 많은 사안인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관심이 많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죠. 이게 뭐 판단이 내려졌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윤석열 정권이면 이해라도 가요.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눈치가 없구나 지금 이 인간들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은 학대 의심이 있고 지금 말씀은 이거는 빨리 일단은 정지를 하고 제대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가 많다.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뭐 감사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야말로 진짜 감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양주 시장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주광덕 시장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참고로. 네. 예. 자,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뭐 이 형식이나 이런 거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뭐 내일까지잖아요. 체포영장 기한 자체가 내일까지라서 뭐 늦어도 내일엔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는데 이게 뭐 굳이 윤석열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스포트라이트도 어쨌든 김건희가 오늘은 받는 게 맞는 것도 정무적으로도 그게 맞을 거라니까 내일까지 안 되면은 글쎄 뭐 추가로 할까? 뭐 그 생각 들어요. 어차피 윤석열이 끌려 나와도 묵비권의 행사라 본인은 이제 이게 정치 수사다,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좀 인간의 스스로의 존엄은 스스로 지켜라 윤석열은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들어 누워가지고 또 뭐 속옷만 입었네 안 입었네 뭐 인권 침해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조사 나와서 받아서 그러면 하면 되죠. 묵비권 행사를 하든 이거는 다 조작이다 수사가 조작이다 주장을 하든 그냥 좀 법 좀 지켜라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뭐 와서 벗었다, 벗고 있었다. 지금 제가 그거를 일일이 따져서 얘기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진짜 안 벗는 삽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더워서 옷을 벗은 거라 말이 좀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쨌든 더워서 옷을 벗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나온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밖에서 이제 특검 수사팀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와보니까 그 사이에 옷을 벗었고 들어 누운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특검의 바디캠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 공개할 수 있다. 지금 막 진실 공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나온 이유가 일종의 이것도 법무부의 언론 플레이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얘기를 하니 윤석열 측에서 이거는 인권 침해고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니 야 그러면 한번 까볼까?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원하면 우리 한번 까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질구질하다. 참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좀 오래된 영화인데 조폭마누라 옛날 거 신은경 그쵸. 씨가 나왔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신은경의 뭐 부하 직원이죠. 뭐 꼬붕인데 배우 김인권 씨 역할이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의 그 별명이 이제 빤스였어요. 빤스. 근데 실제 싸움을 못 하는데 네. 이렇게 실제 다른 조직하고 붙게 되면은 다 벗습니다. 일단 벗고 보는 거예요? 다 벗어 그 빤스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저쪽 조직원이 질색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어.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가게 하는.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얘기까지 안 하게 그냥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네. 이제는 정말 저 밑으로 추락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 내일까지 기한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이제 이종석 전 장관에 이어서 조 전 실장 거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기록 회수를 누가 지시를 했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 특검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석 전 장관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지금까지 스탠스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는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격려를 했다가 대통령의 그러니까 경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입장이 바뀌고 조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조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약간 그런 스탠스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수사 기록 경찰이 넘어간 거 보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건 매우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원래 그냥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 군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는 외부 수사기관이 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까지 본인이 하려고 했으면은 이거는 죄가 굉장히 원래도 죄가 중하기는 하지만은 이건 적극 가담자, 그냥 소극 가담자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 가담자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수사가 좀 지켜봐야 본인들은 부인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결국은 다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런종섭 사태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석연치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명하기 3개월이나 앞서서 전임 호주 대사한테 짐 싸라고 했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 통보한 날이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상황.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호주 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그냥 하다가 됐다기보다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거 아닌가? 런종섭 사태 자체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그들의 정무적 판단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진짜 거지 같은데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종섭이 안 보여야지 그나마 총선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종섭을 일단 멀리 보내래. 이거를 김종대 의원이 예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저기 북유럽이나 이런 데로 보낼 거다. 근데 다만 지역만 틀렸을 뿐 호주라고 이제 한참 전에 맞췄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딱 이제 출국 금지 하니까 바로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로 한 거예요, 국민들은. 야당하고 정치권하고 야당하고 국민들은 바보로 한 겁니다. 예, 참. 이 정도 수준의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 어떻게 용케도 3년도 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닌가 그 생각이 3년도 잘 버텼다 내가 보기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MBC한테 딱 걸렸죠 사실. 그렇죠. 딱 예, 걸렸죠. 예. 그러니까 공항에서 또 이종섭 나가는 거가 이것까지 걸려가지고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되면서 이게 더 오히려 그냥 국내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게 나버렸죠. 그러니까. 예.